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따뜻한 보험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기원,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보험의 시작,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시시대, 인류가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던 원시시대에도 과연 보험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 원시시대에도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가? 자, 여기 원시시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주 먼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즉,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자,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위험.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에는 이제 수렵생활, 또 농경생활, 또 어로생활, 자, 이런 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애써서 모아놓은 식량이 물에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식량에 대해서 또 홍수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죠. 또 물고기를 잡다가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하나? 자,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자, 어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다가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 또 그 당시에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깊은 밤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서 가축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원시시대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죠. 즉, 위험에 대한 고민이죠. 위험. 자, 이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위험을 해결하는 시작, 보험의 시작은 서로를 도와주는 마음, 상부상조의 마음입니다. 자, 원시시대의 여러 가지 걱정은 그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불의의 사고를 겪은 부족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똑같은 고민을 가진 부족들끼리 서로 고민을 나누게 되고 또 그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나름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식량을 잃으면 서로 도와주고 재해를 당한 부족이 생기면 또 서로 도와주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시 서로 도와주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시대에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부상조하는 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보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대적인 보험처럼 이렇게 보험 약관이 있고 보험 회사가 있고 보험 제도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약속, 보험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추측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농경 생활을 시작한 원시시대 고대인들은 어떻게 위험에 대비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자, 놀랍게도 이 고대인들의 위험에 대한 대비 대책, 여기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기원전 1750년경에 바벨론에서 쓰인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까지 발견된 보험에 관한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이미 고대인들도 보험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규정들이 여러 곳에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법전 42조 2항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수재나 가뭄을 당한 해에는 채무의 이자가 면제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풍수의 보험과 비슷한데 수재, 홍수 또는 그 반대로 가뭄을 당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봤을 때, 즉 돈이 없을 때는 이자, 즉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자가 면제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풍수의 보험과 유사한 그런 제도입니다. 또 다른 조항을 한번 보면 함무라비 법전 48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폭풍 후에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했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물이 없어 곡물이 자라지 못했으면 그 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는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니 그 해의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구절이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겠죠. 자,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작물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가 망했겠죠. 또는 그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곡물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경우에 그 해에는 그 채권자에게 곡물, 즉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재난보험에 해당하고 또는 풍수의 보험과도 비슷하고 또는 농작물 보험하고도 비슷합니다. 자, 이런 보험의 성격이 들어있는 구절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법전의 구절을 해석해 봤을 때 고대인 옛날 원시 시대에도 보험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당시 농경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서야 비로소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소유에 대한 개념, 자기의 것,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시 시대에는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땅, 또 내 곡식, 내 소유권, 자, 이런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니까 빌릴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소유에 대해서 빌렸을 때 또 빌려줬을 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났다든지 가뭄이 났다든지 기근이 왔다든지 자, 이랬을 때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유권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법률 조항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의 보험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또는 재산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 때 그것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보험이죠. 자, 그런 보험의 성격과 비슷한 내용이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함무라비 법전은 꼭 농경 생활만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모험 대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모험 대차에 대한 이야기도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데 이 모험 대차라는 건 뭐냐면 대차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린다 그런 뜻입니다. 대차는 돈을 빌린다. 그리고 모험이라는 것은 모험적인 사업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모험적인 위험이 많은 사업을 한다. 그게 모험 대차입니다. 자, 그 당시에 모험 대차는 주로 이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했는데, 모험 대차는 배 선장이 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여러 나라로 무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무사히 무역을 잘하고 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은 빌린 돈을 다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물론 많이 쳐서 갚겠죠. 자, 그런데 이 해상무역은 굉장히 위험이 큰 사업입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배가 좌초될 수도 있고, 또 해적을 만나서 물건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많은 사업이죠. 자, 그래서 해적이나 천재지변, 이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해상무역은 실패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선장은 그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모험 대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해상보험의 기원입니다. 해상보험. 그래서 해상무역을 떠났을 때 풍랑이나 또는 바다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손해를 봤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게 모험 대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해상보험의 기원입니다. 이런 모험 대차가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고대 옛날에도 해상무역과 비슷한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시시대 그리고 고대의 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런 고대의 보험제도가 함무라비 법전에 잘 설명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근대적인 보험, 지금과 같은 보험은 근대시대에 생겼지만 사실은 보험은 근대의 산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원시시대 때부터 생겨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제도는 인간의 본성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휴머니즘.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본성, 휴머니즘. 따라서 이 보험제도는 인간 사회가 문명을 이루면서부터 동시에 같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여서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보험제도는 시작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원시적 형태의 보험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다양하게 인간 사회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보험의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근본 정신은 처음과 같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상부상조,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자, 여기에 그 보험의 정신이 있습니다. 즉 휴머니즘의 그 보험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휴머니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보험의 본질, 휴머니즘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제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저 원시시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한 그 무렵부터 보험은 생겨났고, 또 나의 행복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 또 서로 돕는 이런 제도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보험, 아주 원시시대 때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저술한 따뜻한 보험,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따뜻한 보험을 검색하거나 또는 네이버나 유튜브에 따뜻한 보험 또는 김창기 교수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따뜻한 보험 이 책이나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